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파혼을 했던 30살 여자입니다. 결혼하기 전 예비 시댁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고 이대로 결혼을 하는 건 지옥불에 내 발로 들어가는 거다 싶어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파혼이라는 게 좋은 경험도 아니고 그런 경험조차 안 하면 좋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라는 말처럼 그 정도 꼴만 보고 끝난 게 운이 좋았구나 싶기도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 지금은 꽤나 담담하게 그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세요. 직원 수는 60명 정도 되고 연 매출이 100억가량 되는 나름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저와 오빠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먼저 일을 시작한 오빠는 차장 직함이고 저는 대리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오빠는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 4년 만에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조카의 돌잔치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가족인 저도 당연히 참석했는데 그날 그 남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학교 후배 중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성격도 쾌활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오빠는 자기 친구들하고 후배들이 와줬다고 저희 가족들에게 소개를 시켜줬고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남자들 중 이상하게 그 남자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솔직히 외모가 제 취향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잊혀졌는데 그 후 공교롭게도 회사에서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퇴사 후 새로 회사를 구하지 못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희 오빠가 저희 회사 취업을 하게끔 도와준 거였어요. 오빠 말로는 그 후배가 공부는 나쁘지 않게 했었다는데 졸업 후 회사 적응을 잘 못하고 몇 번 그만뒀대요. 그래서 취업 자리 못 찾고 힘들어하길래 오빠가 마침 우리 회사에 자리가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취업을 도와줬다고 했죠. 그렇게 그 남자는 저희 회사에 같이 다니게 된 겁니다.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니 기존의 직원들은 별로 좋게는 생각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론 저희 오빠랑 친한 후배니까 그런 티는 안 냈던 것 같아요. 저는 왠지 기억에 남았던 그 남자를 회사에서 다시 보게 되니 묘하게 기쁘기도 했죠. 제 마음속에 호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남자도 똑같았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 겸 회식을 했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같이 술을 한잔하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돌잔치 때 저를 보고 계속 기억에 남았다고요. 좀 놀랐죠.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 보니 저는 속으로 이게 운명인가 싶기도 했어요. 서로 그렇게 같은 마음과 호감을 가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날의 회식을 시작으로 그 남자와 저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족에게도 다 비밀로 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도 좀 그렇기도 했고 무엇보다 오빠한테 말하는 것도 좀 걸렸어요. 그렇게 6개월 넘게 몰래 연애를 했는데 결국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면 잘 만나보라고 성격 착한 놈이라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몰랐는데 회사에서도 은근하게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했습니다. 저랑 새로 들어온 사원인 이상혁 씨가 사귄다는 소문이요. 저희는 구태여 티를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몇몇 회사 사람들이 저희가 밖에서 데이트하는 것을 우연히 봤다고 했고 두 사람이 사귀는구나 했다는 겁니다. 제가 회사 대표의 딸이다 보니 그 남자가 나중에 대표의 사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소문도 좀 돌았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제 남자친구였긴 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참 별로였습니다. 일 자체도 못하지만 자꾸 거짓말을 해서 일에 차질을 만들었거든요. 그 전에 다른 회사 다닐 때도 적응을 잘 못하고 그만뒀다고 하던데 지켜보니 왜 그런 줄 알겠더라고요. 일머리가 정말 없는 편이었어요. 저는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을 워낙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다 보니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도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오빠마저도 좀 곤란할 지경이었죠. 왜냐면 오빠는 학교 다닐 때 그 후배의 모습만 봤기에 공부도 곧잘하고 성격도 적극적이라서 일도 잘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 데리고 오고 보니 너무 별로였던 거죠. 그렇다고 입사를 시켜놓고 함부로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저랑 사귀기까지 하니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가만 남친을 지켜보면 참 희한하게 일을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바쁘기는 혼자 제일 바쁜 것처럼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바쁜 게 일을 잘하고 유능해서 바쁜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일을 제때 못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수습하느라 바쁜 거였어요. 남친은 구매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외부 협력사랑 조율해서 납품 스케줄을 조종하는 업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해서 매번 빵꾸를 내는 겁니다. 제가 가만 지켜도 보고 들어도 보니 당장 앞에서는 무리한 일정으로 언제까지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당장 앞에 일만 수습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렇게 거짓말이라도 했으면 빨리 수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세워라 내어라 똑바로 안 하니 결국 납품기한 못 맞추고 더 큰 문제와 손해로 터지는 거였죠. 저랑 연인 사이로 만날 때는 성격도 좋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일적으로는 정말 최악이었던 겁니다. 저도 몇 번 좋게 업무 처리에 대한 조언들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골 때리는 건 남친은 본인이 이 회사에서 제일 바쁘고 일도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저도 콩깍지에 씌어 있어서 일은 비록 못해도 남자로서 괜찮다 생각하며 애써 덮어주고 있었죠. 회사 일과 별개로 저는 그 남자와 1년 정도 잘 만나왔고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 남자가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오기로 했고 그 후에 제가 인사하러 가기로 했죠. 저희 엄마는 제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 이것저것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고 제 남친을 맞이해 주셨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한 상 가득 준비해 주신 거죠. 남친도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냐 놀랄 정도로 잘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친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결혼 관련한 얘기도 좀 하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남친도 저희 집 분위기가 너무 좋고 화목하다. 대표님도 회사에서는 좀 냉정해 보이시는데 집에서는 가정적이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남친을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저희 엄마 말로는 성격이 밝고 쾌활해 보이고 넉살도 좋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회사에서 오며 가며 남친을 봐오셨는데 물론 일은 못하는 걸 저희 아빠도 아시지만 그래도 성격이 좋아 보여서 사윗감으로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 남자를 워낙 좋아하는 게 보이니 좋은 마음으로 남친을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 후 이번엔 제가 남친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였습니다. 저는 신경 써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엄마가 준비해 주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이실까 궁금하기도 했고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남친네 집에 간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집을 들어서는데 현관부터 너무 너저분하고 지저분했어요. 제가 무슨 청소 관리 감독하러 간 건 아니지만 입구부터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른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 그래도 신경 쓴 느낌을 받고 싶은데 입구부터 너저분하면 저를 전혀 신경 쓴 느낌이 아니니까요. 저희 집은 그래도 남친 인사하러 온다고 손님 오는 거니 전날부터 가족 다 같이 집을 청소했었는데 남친네 집은 현관부터 신발들이 막 나뒹굴고 빼곡한 데다 현관 옆에도 신문 뭉텅이나 물건들이 마구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도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너저분한 상태여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건 남친 부모님이 제가 들어오든 말든 별로 신경도 안 쓰시면서 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들어와서 제가 인사드리면 나와서 맞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버님은 그냥 소파에서 TV 보고 계시고 어머님은 주방에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남친이 우리 왔다고 다시 얘기하니까 소파에 누워 계시던 아버님도 고개만 돌려서 인사를 하시고 어머님도 한참 뒤에 주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현관에서부터 남친을 맞이해 주었던 저희 집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던 거죠.
저는 이게 뭔가 좀 얼떨떨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인사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어머님이 주방에서 나오시면서 그러시더군요. 들어왔으면 좀 앉지. 뭘 그렇게 서 있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까 인사했잖아. 반가워. 나 상혁이 엄마. 좀 앉아요. 식사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손 씻고 와서 좀 거들래? 하고 처음 본 저에게 대뜸 거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국수를 삶고 계셨어요. 다른 먹을 것은 전혀 없었고 잔치국수를 만들고 계셨죠. 그러면서 저보고 면 담아줄 테니 그릇에 국물 좀 부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반상에 국수 그릇이 4개가 차려졌고 중간에는 김치통 그대로 김치가 올라갔어요. 어머님은 저보고 들자고 하셨고 저는 투피스 차림인데 어정쩡하게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국수 좋아하지? 네. 우리가 주말에는 그냥 간단하게 국수해 먹거든. 밥 차리기도 영 힘들고. 우리 상혁이도 국수를 워낙 좋아하니까. 어서 들어. 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뭐지?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제 예상으론 제가 가면 이런저런 거 물어도 보시고 얘기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일체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자마자 식사 준비하는 거 돕고 같이 국수를 먹은 게 다였어요. 국수는 말 그대로 그냥 잔치국수였고 맛도 그저 그랬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남친 온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받은 이 푸대접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국수도 솔직히 별로 맛도 없고 국물에서 이상한 쉰내 같은 것도 살짝씩 나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꾸역꾸역 반 정도를 먹었더니 팍팍 왜 안 먹어? 다 먹었어? 아깝게 남기네. 맛이 없어?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좀 끼는 옷을 입었더니 음식이 많이 안 들어가네요. 잘 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좀 통통하긴 하네. 육육 입지? 그러시는 겁니다. 첫 만남인데 대놓고 통통하다고 그러시는 게 너무 무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대답도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 육육 맞나 보네. 이제 결혼하면 웨딩드레스도 입어야 되는데 살 좀 빼야겠다. 신부가 통통하면 하객들이 욕해 뒤에서. 저 신부는 결혼하면서 살도 안 뺐나 봐. 그런다니까. 좀 날씬해야 태도 살고 드레스 입어도 예쁘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말들이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한 건 기분이 몹시 나쁘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온 저에게 전혀 배려를 해준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어머님은 과일을 쟁반에 담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과일 좀 깎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집에 인사드리러 간 손님인데 식사 준비 도우라고 하는 것부터 대뜸 과일까지 깎으라고 명령하듯 시키시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일단은 가지고 오신 건 깎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두껍게 깎는다고 아깝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휴, 이렇게 두껍게 깎아. 먹을 거 하나도 없게. 주영이가 살림은 아예 모르나 보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과일 깎는 거 보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랐나 보네. 결혼 전에 나한테 살림 좀 배워야겠다. 아휴, 이게 뭐야, 아깝게. 하며 타박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한데 가만히 있는 남친이 너무 야속하고 얄밉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잘라놓은 사과만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표정 관리도 어렵고 솔직히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박차고 일어날 수도 없었기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이 우리 상혁이가 주영이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지? 네.
좋겠다, 주영이는.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네. 금수저는 안 돼도 은수저는 되겠어. 우리 상혁이도 잘 됐지. 장인어른이 회사 사장이면 나중에 물려받을 것도 많고. 하면서 대놓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네 결혼하면 엄마한테 매달 얼마 줄 거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결혼하면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금시초문이지만 돈 얘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것도 처음 본 자리에서요. 글쎄, 지금처럼 드리면 안 되나? 50? 안 되지. 계산이 아니잖아. 지금은 너 혼자 버는 월급으로 주는 거니까 50이지만 이제는 주영이도 같이 버니까 100은 줘야지. 아들 장가 보내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받니? 그렇지, 주영아? 주영이가 없이 사는 집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100 정도는 줄 수 있잖아. 그러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남친 아버님은 당신 혼자 꿀꺽하지 말라는 소리나 하고 있으시고요. 제 상식과 너무 벗어난 분들이라 당황스러운 기분만 계속 들었어요. 처음 본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대놓고 얼마를 달라 하시는 것도 저로서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날 어떻게 시간이 간 줄도 모르게 여차저차 인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눈치가 없는 건지 뭔지 저더러 자기 집 어땠느냐 해맑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표정을 보면 몰라? 좋았을 것 같아? 왜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성격 좋지 않아? 나 솔직히 별로 기분 안 좋아. 처음 인사 드리러 가는 건데 대접해 주신 기분도 안 들고 이게 뭔가 싶기만 하다고. 뭐가? 우리 집 원래 저래. 솔직히 내가 오든 말든 제대로 인사도 안 해주시고 식사도 국수가 뭐야. 국수 같은 건 나중에 가족 되고 나서 편하게 먹는 거지. 처음 인사 자리에서 국수 먹었다고 삐진 거야? 알았어. 다음엔 엄마한테 고기 반찬도 좀 해놓으라 할게.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남친은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얼굴인 겁니다. 그걸 보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눈치가 없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제 입으로 일일이 말하기도 구질구질해서 그냥 됐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뵙고 나니 이 결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너무 무례하고 돈 밝히고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질 텐데 싶기도 했죠. 게다가 남친이 눈치껏 요령껏 중간에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면 저만 스트레스 받고 골머리 앓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나서 결혼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르잖아요. 지금이야 남친만 보는 거지만 결혼하면 가족과 가족이 결합하는 건데 저는 남친네 부모님을 제 시부모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그렇게 남친과 제 관계까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다 회사도 그렇게 큰 게 아니다 보니 매일같이 마주쳐야 되는데 참 그런 것도 껄끄럽겠다 싶기도 했고 많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저는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다른 직원들은 없이 저 혼자 출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남친이 저를 위해 회사로 온다고 했는데 저는 곧 갈 거라고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일을 하고 서류 더미를 서류 창고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바닥에 놓여져 있던 서류 더미를 들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허리를 제대로 삔 거였어요. 악소리가 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한 번씩 허리를 심하게 삘 때가 많은데 한 번 삐면 한참이나 못 움직이고 며칠이나 고생을 해요.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고 그렇게 해야 겨우 낫는 거였죠.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있는데 그때 마침 남친이 온 겁니다. 허리 뺐어? 좀 도와줘. 알았어. 남친은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진짜 조심조심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남친을 붙잡고 겨우겨우 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주차장까지 가는데 체감상 30분 정도 걸렸을 정도로 천천히 갔습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렇게 남친은 급하게 근처 정형외과를 데리고 왔는데 하필 주말이라 문을 닫은 겁니다.
남친은 자기가 아는 한의원이 있다고 저를 한의원으로 급히 데리고 갔어요. 거기 가서 침도 맞고 부항도 좀 뜨고 나니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래도 거동이 좀 힘들어졌는데 남친이 저를 조심히 업고 데려가 주었습니다. 제가 좀 통통한 편이라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런 저를 아무 내색 없이 업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거예요. 병원 치료 후 남친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부모님도 집에 안 계시고 저 혼자뿐이었는데 저 배고프다고 밖에서 음식도 사오고 허리에 찜질팩도 해주더라고요. 찜질팩이 식으면 바로바로 따뜻하게 데워서 오는데 그 모습에 저는 남친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 허리 아프다고 이렇게 지극정석으로 저 보살펴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헤어짐을 생각하겠나요?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위해주는구나. 제 마음도 달라진 거죠. 그렇게 저는 그 일을 계기로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다시 접게 되었어요. 그 후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대로 결혼까지 진행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친이 저 간호 좀 해줬다고 잠시 잊고 있었던 남친 부모님의 실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가 다시 조금씩 되고 있던 차에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친네 집에 고모들이 놀러 오시는데 저를 보여주고 싶다고 인사하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도 전에 남친네 친척들을 보는 자리다 보니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예비 며느리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모를까 하기로 마음 먹었기에 이왕이면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남친네 집에 간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남친네 고모분들이 와 계시고 저는 가서 인사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오셨고 어머님은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고모들 아직 안 왔어? 6시 때 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된다. 근데 너 그러고 입고 왔니?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남친 고모분들 소개해 주신다 해서 옷을 좀 차려입고 갔거든요. 네?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불편한 옷을 어떻게 해? 내 옷 줄 테니까 그거 갈아입고 나와서 음식하는 거 거들어라. 라면서 대놓고 저보고 음식하는 거 거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옷까지 빌려주신다 하면서요. 한마디로 대놓고 저를 부려먹을 작정이셨던 거죠. 저는 너무 황당하고 벙쪘어요. 고모들 소개시켜 준다고 해놓고 사실은 음식 준비 거들려고 부르신 거니까요. 저는 좀 얼떨떨한 기분이었고 옷 갈아입을 필요 없다고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어머님과 음식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전도 굽고 갈비찜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도대체 뭔가 싶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다 싶을 때 그냥 뛰쳐나왔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게 맞나 아닌가 그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제가 칼도 잘 못 쓴다고 타박하면서 차라리 설거지라도 하고 뒷정리라도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는데 기껏 차려입고 간 옷에 물이 다 튀었죠. 거기서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설거지를 마칠 때쯤 고모님들이 오셨어요. 어머님은 고모들을 맞이하셨고 저보고 상 차리는 것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얘가 곧 상혁이랑 결혼하래라고 딱 한마디 하셨고 고모들도 별로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 듯 했죠. 그렇게 상 내놓고 어색하게 앉아서 식사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신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남친도 거기에 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만 완전히 외톨이더라고요. 그렇게 식사 끝내고 또 저보고 뒷정리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남친에게 이제 자기가 좀 해. 아깐 내가 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니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어머님도 고모분들도 저를 황당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고모 한 분이 비꼬듯이 아유 상혁이 결혼하면 마누라한테 잡혀 살겄다. 옳게 속 많이 썼겠어.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남친네 집이고 남친네 친척들인데 남친이 설거지 좀 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거 돕고 불편하게 껴서 식사했는데 설거지까지 당연히 저한테 하라는 그 분위기가 기가 막혔죠. 어머님은 제 말에 기분 상하신 얼굴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상혁이는 오랜만에 고모들이랑 얘기 좀 하는 거니까 너가 좀 해. 몇 개 안 되잖아. 하면서 대놓고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자 또 고모님 한 분이 아유 올케야 예비 며느리 많이 가르쳐야겠다. 성격 있어. 하면서 수군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사람 앞에 두고 저렇게 말하는 그분들이 너무 무례하게 느껴졌어요. 그 상황이 너무 기분이 상해서 그냥 갈까 어쩔까 있는데 남친이 일어나서 그릇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됐다. 내가 할게. 하시더니 기분 나쁜 얼굴로 본인이 그릇들을 옮기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그릇 몇 개 챙겨서 싱크대에 넣으려는데 어머님이 그릇을 확 뺐더니 싱크대에 넣으시는 겁니다. 기분 나쁜 티 팍팍 내시면서요. 그 순간 저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아, 내가 잠깐 남친이 잘했다고 까먹었구나. 이런 집이랑은 결혼하고 인연 맺는 거 아니구나. 다시 확 깨달은 거죠. 어머님이 그러시길래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이만 가겠다고 했죠. 고모들에게 인사드리고 어머님께도 인사드렸는데 어머님은 인사 받지도 않으셨어요. 저도 그러던가 말던가 그냥 제 가방 챙겨서 나왔죠. 남친이 쫓아와서 저를 잡더군요. 왜 그래? 오랜만에 공원을 놀러와서 재밌게 노는 건데. 너나 재밌지. 내가 재밌겠니? 나 너네 집에 뭐하러 갔어? 일하러 간 거야? 뭘 그렇게 말을 하냐? 엄마가 너 살림 가르쳐주란 거지. 필요 없어. 너나 나나 똑같이 맞벌이 하는데 그 살림은 왜 내가 배워야 되는데? 톡 까놓고 월급으로 쳐도 직급으로 쳐도 내가 더 높은데. 그럼 네가 배워야지. 뭐?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네가 더 돈 잘 번다고 나 무시해? 니네 아빠 회사니까 네가 더 잘 버는 게 당연하지. 됐다. 그만하자 너도. 너네 가족 너무 몰상식하고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다시 생각하자. 뭐? 헤어지자 이거야? 그래. 뭐 문제 있어? 아무 일도 아닌데 이걸로 헤어지자고? 그러는 게 어딨어. 너무 일방적이잖아. 니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고도 뭐가 문제인지 몰라? 뭐 우리 엄마가 너 대접이라도 해줘야 돼? 대접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근데 이건 아니잖아. 무슨 시녀들인 것도 아니고. 결혼도 전에 사람 불러서 일 부려먹고 대놓고 말 함부로 하시고. 근데 너는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르잖아. 부려먹는다 생각하면 안 되지. 살림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아, 필요 없다고. 내가 살림 가르쳐 달라고 했어? 왜 너네 엄마 마음대로 사람 불러다가 일 시켜 먹으면서 살림을 가르쳐준 애 만회하냐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는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남친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제가 남친 친척들 인사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집에 와서도 표정이 안 좋자 저희 엄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저희 엄마도 놀라시면서 그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 그 집 가서 그런 대접이나 받으라고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내가 콩깍지에 씌었나 봐. 참나, 참 이상한 집도 다 있다. 결혼도 전에 그렇게 부려먹을 생각하는 거 보면 결혼하고 나선 안 봐도 뻔해. 며느리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저희 엄마도 그 결혼 말라고 아빠하고 오빠에겐 엄마가 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기로 결심한 다음 날 저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친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받았더니 받자마자 너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하시는 겁니다. 네? 어제 그딴 식으로 하고 그렇게 가버리면 그만이야? 그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예비 며느리라고 좋게 봤더니 너한테 설거지하라고 시켰는데 그걸 왜 상혁이 시키고 고모들 다 있는 데서 너 기분 나쁘다고 가버려? 너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는데 저는 이 아줌마가 미쳤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할 건데 나도 할 말 다 해야겠다 싶었죠. 아줌마. 뭐? 아줌마? 그래요, 아줌마.
나 당신 아들하고 결혼 안 해요. 내가 아줌마 하는 그 무례한 말들을 왜 참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누구 맘대로 결혼을 안 해. 너 내 아들 갖고 장난쳐? 아줌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 결혼을 하겠어요? 어디 몸종 들였어요? 결혼도 전에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완전 미쳤네. 너 말 다 했냐? 예비 며느리한테 살림 좀 가르쳐줬기로서니 어른한테 이따위로 굴어. 너 보고 배운 게 그거야? 그러는 아줌마는 보고 배운 게 그 모양이에요? 사람을 초대했으면서 나와보지도 않고 며느리 될 애라고 하니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고 그리고 뭐 결혼하면 돈을 내놔라. 저 이렇게 예의 없고 기본도 없는 집 처음 보거든요. 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전화하지도 마세요. 뭐가 어째? 야! 저는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예비 며느리 된다고 하니 바로 막 부려도 되는 아랫사람처럼 생각한 건지 뭔지 그 태도가 참 기가 막혔죠. 그런데 점심시간에 남친이 저를 옥상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막 따지고 들었죠.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완전 막말했다며? 이거 완전 미쳤네? 뭐라고? 너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사랑 갖고 장난쳐? 결혼이 무슨 장난이야? 한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 너야말로 뭔가 대단한 착각하나 보다. 그러면 너나 너네 집이나 그 모양 그 꼴인데 내가 뭘 보고 너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 집이 뭐 어때서? 이것 봐.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잖아. 그냥 우리 끝내자. 그냥 이렇게는 못 끝내지.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 결혼 안 하고 싶으면 위자료 내놔. 위자료? 저는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 전에 파토난 건데 위자료는 뭔 위자료야? 네가 먼저 사람 갖고 장난쳤잖아. 위자료 아니면 위로금이라도 내놔야지. 이거 완전 사기꾼이야 뭐야. 뭐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싸움이 났는데 그때 저희 오빠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야, 이상혁! 저희 오빠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너 내 동생한테 뭐 하는 짓이야? 저희 둘 얘기니까 차장님은 빠지세요. 내 동생 얘긴데 뭔 둘 얘기라는 거야? 나도 들은 게 다 있는데. 그럼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 깨자는데. 야, 이 찌질한 놈아. 결혼 준비하다가 깨진다고 다 너같이 구냐? 그리고 위자료? 위자료 같은 소리 하네. 네가 지금 우리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얼만 줄인 알고 그따위 소리를 해? 너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어쩌실 건데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뭐? 너 따라와. 하면서 오빠가 남친을 억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남친에게 집어던졌죠. 그 서류들은 남친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납품기한 마음대로 조정하고 변동시켜서 생긴 손해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알고 보니 납품업체로부터 몰래 돈도 받아 챙겼더라고요. 위자료 같은 소리 하네. 우리 이거 민사소송 걸 거야. 너야말로 이거 다 물어내야 될 거다. 예?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생긴 손해를. 이게 멀쩡히 일하다가 생긴 손해야? 네가 제대로 일 안 하고 마음대로 기한 조정하고 늦춰서 업체로부터 컴플레인 당한 거 아니야. 지금 손해액이 얼만데 그딴 소리가 나와? 그래도 곧 처남 될 거니까 곧 가족 될 거니까 모른 척하고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네. 너 이거 네가 다 책임져. 그리고 거래처에서 들었는데 너 거래처에 일 보러 간다고 해놓고 몇 시간이고 주차해놓고 거기서 들어누워 잔다며? 기껏 생각해서 취업시켜줬더니 일을 이따위로 해? 네가 나 생각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 오빠도 화가 나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동안 남친이 일 똑바로 안 해서 쌓인 게 많았는데 그래도 제 남친이라고 그나마 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엄마로부터 제가 겪은 일을 듣고 헤어질 거라고 하니 더 이상 참을 일이 없어진 거죠. 남친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그제야 저희 오빠에게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저희 오빠는 다 필요 없고 소송 걸 거니까 네가 다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위자료 어쩌고 개소리 안 하고 그냥 곱게 헤어졌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나서서 위자료니 위로금이니 뭐니 하니 우리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남친은 그 뒤에 오빠에게도 빌고 저에게도 빌었지만 오빠는 꿈쩍도 안 했죠.
그 후 남친은 회피하듯 회사에 사직서 내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만둔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저희 오빠는 무단으로 그만둔 것도 문제 삼을 거고 회사에 손해 일으킨 것도 다 소송 걸겠다 했어요. 나중에는 전 남친 어머님까지 전화가 와서 저보고 악독하니 어쩌니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짜 악독한 사람은 아줌마 아니에요? 며느리 된다고 하니 사람 부려먹을 생각밖에 안 해놓고 누구더러 악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들이 일 똑바로 안 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얼만데 진짜 제대로 계산해 줄까요? 일도 제대로 못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고 그 와중에 몰래 뒷돈 받아먹고 근무 시간에 나가서 땡땡이 치고 아줌마 아들이야말로 참 가정교육 잘 받았네요. 그런 짓은 아줌마 아들이 다 해놓고 왜 나더러 악독하대요? 저도 막 따지니까 할 말이 없는지 갑자기 탓에 전환해서 좀 봐달라 어쩐다 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 없으니 알아서 하시라 끊었습니다. 결혼 깨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한테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참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다 싶더군요. 퇴사를 한 데다 어쨌든 업무상 일어난 일이다 보니 전부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는 짓이 괘씸해서 가벼운 건으로만 고소를 진행했어요. 남친 쪽에서 잘못했다고 빌었고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적당히 합의해 주었습니다. 애초에 위자료 어쩌고 하는 게 열받아서 오빠도 그렇게 한 거다 보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떨궈내고 마무리를 지은 거죠.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서 그때는 좀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리 알고 결혼까지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만약 결혼했으면 얼마나 더 뻔뻔하게 나왔겠나요? 제 발로 지옥길 들어갈 뻔했다가 잘 나왔다 생각하고 부모님께도 오빠에게도 고마움 느끼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